교제 기간은 2017년 9월에 알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연락하게 된 건 2017년 10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고 싶다며 DM으로 연락을 했고 그 후로 연락을 받고 나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9개월 정도 함께 일하면서 자주 얼굴 보고 편하게 지내다가 2018년 6월 좋아한다고 편지로 고백했으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를 일적인 관계 그리고 이 바닥에서 믿을 수 있는 오빠 동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답변을 받고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편하게 지내다가 2018년 12월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 기회다. 최선을 다해 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뒷바라지를 엄청 잘했겠죠. 어떤 식으로 뒷바라지나 이제 퍼주는 행동을 했냐면 이 여자분 어머님 생신 선물 사 주고 여동생 생일 선물 사 주고 이런 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남자분들이 수법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여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항상 하는 생각은 어때요? 항상 여자들에게 퍼주고 잘해 주고 뭔가 남자 친구인 것처럼 굴면 '그런 관계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와서 일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고 일 끝나고 또 퇴근시켜 주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 하는 패턴이 그런 거예요. 계속 잘해 주고 퍼 주고 마치 남자 친구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여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죠. 이 관계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성 친구라고 해서 좀 더 뭔가 좋아하는 감정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동성 친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작업이 잘 됩니다. 다만 이제 남자 친구, 여자 친구로 넘어가는 그 과정만 다를 뿐이지 일단 인간이라는 걸 서로 알아가는 과정은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관계 하는 부분에서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이렇게 뭔가 잘해 주는 행동은요. 어머니 밥상 이론처럼 뭔가 부담감만 안겨주고 상대방이 이렇게 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응대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감만 느끼게 만들지 사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이 관계 자체가 편하다라고 인식하기에는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나를 변화시키자님은 이렇게 편한 관계로 계속 오랫동안 잘 지냈대요. 근데 이게 편한 관계로 지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가 만약 진짜 정말 편한 사람을 대했다면 이렇게 안 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을 대했을 때 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의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남이나 옥동자를 대하는 것과 반대로 조인성과 김태희를 대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김태희나 조인성을 대할 때는 막 퍼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한 관계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내가 옥동자나 오남이를 대할 때처럼 내가 좀 더 친한 친구 관계에서 대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우리 친한 친구 사이에 계속 이렇게 뭐 퍼 주거나 상대방 비위 맞추는 행동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잘 지냈대요. 그 나를 변화시키자님이 생각하시기엔 잘 지냈다고 생각을 하겠죠. 간간히 좋아한다는 마음도 표현하고요. 예 완전 부담을 주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잘 지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로 지내왔지만 짝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며칠 전 만나 얼굴 보고 고백했습니다. 답은 거절을 당했대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귀던 남자와 친구로 잘 지내고 있으며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고 상대방에게 "그럼 그 남자를 아직 잊지 못하는 거냐?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정말 1%의 가능성도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 주일만 더 생각해 보고 답을 달라 그때 아니라면 그냥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고 퍼주는 방식으로는 연애에 왜 성공할 수 없을까? 자기가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상대방의 감정을 나쁘게 만들지 않고 감정을 살피고 상대방의 가족들이나 상대방에게 선물을 사다 바치고 매일매일 출퇴근시켜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허락받으려는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되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아기적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면은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인식받을 거라는 거는 내가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 뒷바라지하는 이런 행동들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뒷바라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허락받으려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은 굉장히 크고 대단한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여기는 행동 태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대단히 금은보화 모시듯 이렇게 모셔야 되는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저기 쓰레기처럼 딱 차버려도 되는 마음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행동 자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의 감정이나 이런 걸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 있죠. 뭐 선물을 갖다 바친다라든가 편지를 갖다 바친다라든가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든가 뭐 어머니 밥상 이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은 점점 식어가지 상대방의 마음이 커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머니 밥상 이론만 보셔도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클립 영상으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뭐든지 부모님이 장난감 사주고 밥도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주는 그런 부모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부모님들이 쩔쩔매고 그냥 땀 흘리고 그래 우리 딸 뭐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부모님의 행동 태도에 존경심이 생겨날까요? 제대로 된 관리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뭔가 예의도 갖추고 상대방이 뭔가 싫어하는 행동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에 있게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상대방을 내가 인간같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존중이라는 게 밑바탕이 돼야지. 근데 존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야, 너 왜 존중 안 해? 이렇게 혼낸다고 해서 존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아닐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줘야지 존중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버릇이 나빠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귀기 전에도 마음을 사기 힘들고요. 사귀고 난 이후에서도 쉽게 권태기가 오게 만들고 실증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허락받으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시를 받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퍼주는 작업을 하다가 막상 내가 이제 마음 접고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마음 접고 포기를 하고 떠나려고 하면 며칠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여러분들 제 상담 내용에서도 보시면은 막 열심히 퍼주다가 갑자기 돌아서게 되면 며칠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만 상담해 드린 것만 해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연애를 조금씩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호구짓만 하더라도 가끔 돌아다닐 때 갑자기 연락이 와. 그럼 얘는 왜 그러지? 그렇게 싫어하던 애가 왜 갑자기 연락 와서 다시 잘 될 것처럼 굴지? 어장관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서비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 서비스를 완전히 얻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얘가 진짜로 나를 끝내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것의 서비스는 영원히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무조건 호구짓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 밥상 이론을 보고서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호구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호구짓을 하다가도 기준에 따라서 멈출 줄을 알아야 된다가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프레임 이론이나 어머니 밥상 이론을 잘못 배워 가지고요. 나는 절대 연락하면 안 되고 먼저 좋아한다라는 표현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호구짓을 절대 하면 안 되거나 뭐 상대방에게 잘해 주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말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시는 건 좋은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잘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다만 너무 쓸데없이 서비스를 남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준 없이 매달리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고 호구짓을 할 때도 있지만 기준에 따라서 멈출 줄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치를 적어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호구짓을 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걸 스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안 맞을 땐 안 된다라는 것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스타터 과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거절당하면 여러분들은 한동안은 연락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기준이 없이 기회를 너무 남발해 버리거나 서비스를 너무 남발해서 제공을 해 주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절대 안 하고 무조건 철벽 쳐야 되는 줄 알아요.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자기가 무조건 철옹성처럼 철벽 치고 관심 없는 척하고 도도한 척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프레임이다.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거 어디서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퍼주는 행동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행동들은 상대방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모집하든 남자친구를 모집하든 어떤 기준에 맞게 모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 남자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나면 된대. 이상하잖아, 이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행동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나에게 노력을 많이 해. 하지만 왜 나한테만 노력을 하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니까? 그런 논리라면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럼 만약 싫어하는 감정이 갑자기 들면 그때는 떠나는 거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만났다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떠나면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기준이 된다면 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그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어도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하는 행동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시거나 사귀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빠는 왜 내가 좋아?" 남자들이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기는 기준이 없거든요. 네, 여자를 만나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되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내가 어떤 기준을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면 예를 들어서 여성상이 있는데 그 여성상에 부합해서 만났다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만 만나게 되면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타터 작업법에서도 보시면은 자격 심사라는 걸 해 가지고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로서의 기준이 맞을 때 받아들이는 게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제일 중요로 하는 거는 나는 자식을 낳는 일이야.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내 자식을 잘 낳아줄 수 있는 건강한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너가 건강해 보이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너를 평생 내 여자로 만족시키면서 살 것 같아. 근데 이건 필수 요소거든요. 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뭐 자식도 없고 혼자 외롭게 늙어가기 힘들어서 그냥 누군가가 필요해서 이렇게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겠지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가능만 하다면 예쁜 가정 꾸리고 나 닮은 자식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갖다가 잘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을 갖다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죠. 적어도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엔조이 관계가 아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라면 어떤 것 정도는 해야 되겠다. 엔조이 관계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차이는 뭘까? 이런 것만이라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의 관계로서 뭐 서로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뭔가 어떤 규칙적인 게 엔조이 관계랑은 다른 게 뭐가 있어야겠죠. 가끔씩 잠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도 한다던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문제고요. 이런 것들은 항상 논의를 통해서 하셔도 돼요. 근데 논의를 통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항상 뭐 우리 조건을 갖다 걔네랑 토론을 해가지고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얘기를 해주고 너 이런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리드를 해나가라는 거지. 난 기준이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이러니까 이런 게 좋으니까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자격 심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노력도 안 하는데 자격 심사를 하라고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생 회사를 세웠는데 아무 책이 없고 기준 없이 인재를 채용합니다. 제발 와주세요라고 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빌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과 내가 아무리 신생회사고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우리 회사는 비전을 세우고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기준을 세우고 신뢰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런 조건의 사람은 필요합니다라는 걸 제안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격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심사라는 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 마음을 얻지도 못했는데 기준을 세우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야 노력할 게 있어서 얘네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본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데이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데이트를 할 때도 내가 어디 드라이브나 한번 갔으면 좋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사람들도 좋겠다, 괜찮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좋겠지. 내 이번 주 안 그래도 주말에 가려고 하는데 너 시간 돼? 불러가지고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작업이 되는 거지. 상대방한테 제발 쟤랑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작업이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성공에 대한 경험도 붙는 거지. 제가 이런 걸 갖다가 잘 안 해봤던 사람은 할 때 떨게 되고 긴장을 하게 돼서 그래요. 무대에 처음 올라가면 긴장하죠? 떨죠? 당연해요.